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봄.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정원에 이도연이 서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위를 들고 장미가지를 정갈하게 다듬습니다. 가지 끝에 마른 꽃이 흔들리고 그의 눈빛은 잠시 머뭅니다. 기일마다 손질하던 자리는 이제 습관처럼 그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리고 그는 조용히 창문을 닫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은 미역국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 뜨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침묵이 그릇 가장자리에 고이는 듯 느껴집니다. 딸 윤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만 살짝 움직입니다. 응, 괜찮다. 윤주는 약 봉투를 확인하고 달력을 바라봅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있는 날을 보고 잠시 말을 아낍니다. 그녀는 반찬 그릇을 채우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텅 빈 소리를 냅니다. 도연은 오래된 책가방을 메고 동네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복도 끝 강의실에서 물감 냄새가 은은히 번집니다. 그는 문틈으로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다가 한 발 물러섭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미술 강사 정미란이 이름을 확인합니다. 도연은 맨 뒤 자리에 앉아 연필을 곧게 세웁니다. 미라는 초보들에게 사물의 윤곽부터 그리자고 안내합니다. 그는 낡은 지우개로 선을 닦아내며 손끝 떨림을 가다듬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걸어와 스케치를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명암 대신 빈칸을 살리라 조언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칸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종이의 여백이 그의 마음 어딘가와 닮아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새로 오셨냐고 묻고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라는 반장을 통해 다음 주 과제를 공지합니다. 도연은 손바닥만 한 스케치북을 가방에 천천히 넣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미란이 그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입니다. 처음 오셨죠?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배워보려 합니다. 그녀는 연필을 세워 쥐었던 그의 손을 흘끗 봅니다. 단정하지만 힘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오늘의 여백을 마음에서 떼어내듯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정원으로 돌아온 그는 장갑을 끼고 삽을 듭니다. 빈 화분에 흙을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만집니다. 저녁 햇빛이 낮게 깔리고 그의 어깨가 작게 풀립니다. 식탁 위 스케치북이 반쯤 열려 있고 선 몇 개가 보입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아 하루의 선을 다시 이어봅니다. 그는 마지막 선을 닿지 않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닫히지 않은 선이 내일을 기다리는 모양 같았습니다. 창밖 어둠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고 마음 어딘가가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문화센터의 봄 강의가 다시 시작된 날, 도연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교탁 근처 창문을 닦으며 스스로 놀랐습니다. 예전엔 이런 사소한 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실내의 공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꽃무늬 스카프를 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출석부를 정리하며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주 숙제 잘하셨네요. 선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도연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커피를 제안했고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함께 앉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미라는 그를 바라보다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왔겠죠.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짧은 침묵 뒤 미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온기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올 때 미란이 가방끈을 고쳐 매며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엔 그림 말고 인물 그려보세요. 선생님 얼굴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거울 앞에서 연필을 들었습니다.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스케치북에 옮기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선 하나마다 지난 세월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새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윤주는 식탁을 정리하다 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임 있으세요?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그냥 그림 배우러. 그 말 끝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 그는 신발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도연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은 오후를 멍하니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란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일상은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점에 들러 연필을 고르고 꽃집에서 작고 고운 화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변화는 가족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딸 윤주는 우연히 식탁 위에서 미란이 보낸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정갈한 필체로 적힌 오늘도 그림 그리러 오시죠? 라는 문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윤주는 그 엽서를 손에 쥔 채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요즘 누굴 만나는 것 같아. 윤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퇴근 후 곧장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즈음 윤석은 강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미란을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도연 선생님 아시는 분이시죠? 미란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의 표정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좀...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아껴요.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서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윤주는 식탁 위에 불을 꺼놓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오늘 문화센터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말 뒤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분이랑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잔 위로 반사된 불빛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짧은 말 뒤에 끊어진 신호음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꽃잎이 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비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유리를 쓸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미란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매일같이 문화센터를 들렀지만 그녀의 자리에는 새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쉬신다는 짧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의 초상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필을 쥐었지만 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얇은 유리를 때리며 방 안의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둡고 젖은 골목을 천천히 밟아갔습니다. 그는 미란이 살던 동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그의 어깨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건물 앞에 도착하자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쪽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손에 쥔 우산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갔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란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연 선생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젖은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뒤 집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누님? 미라는 급히 손짓을 하며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동생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도연의 굳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미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미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비가 많이 와요.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진 빗물이 손끝으로 흘렀습니다. 당신 가족이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짧은 침묵 끝에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비가 옷깃을 타고 흐르고 우산 끝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발자국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미라는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도연의 마음속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식탁 위를 길게 스쳤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보자.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석과 윤주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인생의 반이었어. 하지만 남은 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윤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주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이니까.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세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억눌린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적은 없어. 하지만 그리움에 갇혀 사는 게 사랑은 아니야. 윤석은 시선을 피했지만 손등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바꿔놨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 덕분에 다시 살아보려 해.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라 천천히 퍼졌습니다. 윤석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네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뻣뻣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 게 많다.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된장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향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던 저녁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길 바랐습니다. 윤석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식탁 위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눈빛엔 오랜 결심과 묵직한 평화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문화센터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쪽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서 오후 3시 정밀한 드림. 미란이 남긴 짧은 쪽지였습니다. 도연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나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공원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사이를 채웠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비 맞으며 찾아가서 미안했습니다. 미라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 덕분에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제는 겁이 덜 나요. 당신 눈빛이 그랬으니까요.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흰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이해할 겁니다. 미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하려 노력 중이에요. 아직 쉽지는 않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벤치 아래 떨어진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웃게 될 줄은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와준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담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윤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주야 어떻게 여길? 윤주는 숨을 고르며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분,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주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배웠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시네요. 그 말에 미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윤주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인사예요. 앞으로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벚꽃잎이 내려앉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봄날의 공기 속에서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의 집 부엌에서는 식탁이 분주히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윤주는 상 위에 그릇을 정갈하게 놓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젓가락을 정리하다 말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표정 좀 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윤주의 말에 윤석은 마지못해 웃는 척을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미란이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윤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은 일어나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레 자리로 다가와 상 위에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다과라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이 차려지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더뎠지만 윤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 진지하시죠. 윤석은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그 말에 도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미란 씨 덕분이죠.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감사해야겠네요. 미라는 놀란 듯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서툴렀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덜었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의 고요함 대신 따뜻한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주가 차를 우려냈습니다. 윤석은 잔을 들어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어요. 미란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화의 모양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정원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새로 심은 벚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흙냄새와 함께 번지고
나뭇잎 사이로 은은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서 가지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란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막 구운 빵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푸른빛이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을 또 맞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주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진 찍을 거예요. 준비되셨죠? 윤석이 뒤따라 나오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자세 좀 바르게요. 뉴스 인터뷰하는 분 같아요.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라는 도연 옆에 서서 자연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맞닿는 순간 도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주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대로요. 웃으세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네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의 입가에 작은 떨림이 스쳤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윤주는 사진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란의 손을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정원 가득 벚꽃이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그 속을 채웠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들의 세상엔 이제 긴 겨울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벚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며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봄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평화의 울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